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대륙 아프리카. 전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15%인 14억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들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1인당 소득은 250만원. 한국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연간 온도 38도를 넘는 날이 상당히 많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가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MIT 계산과학 연구진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진은 온도가 3도에서 17도 사이에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현재 계절이 여름이거나 연간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세계 확진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심 부카리 MIT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해지지만 감염이 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2월까지는 전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의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가 위험관리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소말리아, 2위가 중앙아프리카, 3위가 남수단 등 상위권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BBC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아프리카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집단 발병 지역이 될 수 있다 경고하였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3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3천만 명을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TV 채널 LCI가 진행한 토론에서 파리 코챙 병원의 장폴 미라 실장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카밀 로트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고려하고 있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댐, 수도시설,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만약 이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토지나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매매 중인 토지 규모는 영국 국토의 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토지를 대규모 사들인 뒤에 약속과는 다르게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주로 생산하고 오직 일부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70%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죠. 이에 결국 모잠비크의 에스테반 농민 조직 대표는 단 한 명도 일본이 아프리카 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중지해라. 라며 일본이 사업을 명목으로 아프리카인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프리카 농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방식인데다가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은 총 55개, 아프리카의 특성인 가뭄, 염분, 병해충 등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심고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데다가 맛과 소화력도 훌륭해 아프리카에서는 쌀 한류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쌀 품종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인 신뚜레는 한국이 개발해준 이스리 쌀은 기존에 사용하던 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적게 들고 맛도 좋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청은 한국의 이스리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18년 500헥타르에서 올해 6,000헥타르로 늘렸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라며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 부탁한 뒤에 한국은 모잠비크, 가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지원을 결정했고, 놀랍게도 상당수 국가들의 이미 한국산 방역 물품들이 도착해 드디어 아프리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18일에 마감된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는 선거 역사상 최대인 22명이 출마했습니다. 자민당이 밀고 있는 코이케와 여러 야당 후보들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폭주적이었던 클럽 가수 슈퍼크레이지 군 단체의 니시모토는 특공춤을 추면서 거리 유세를 시작하는 등 도쿄도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난립하면서 모든 언론과 일본인들은 코이케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이케의 이미지 정치와 파퓰리즘 쇼맨십이 강력한 지도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코이케의 희생양으로 딱 잡혀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파친코 업계입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의혹의 리더 코이케가 재선되어도 괜찮을까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코이케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당선되는 무풍 선거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도 전임 시장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코이케는 기자회견만 하면서 온갖 생생을 다 냈고, 공약은 거의 지키지도 않은 무능한 지도자인데도 말입니다. 코이케의 언론 쇼맨십에 대한 비판은 끝이 없습니다. 코이케는 일본 정치계에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정당 파벌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한 일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정당의 탈퇴와 가입 등을 밥 먹듯이 하는 철새 정치인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을 탈당할 정도로 적어도 7번이나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계에서는 코이케는 뛰어난 언론 쇼맨십과 파퓰리즘 치중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4월부터 약 2개월간 계속된 도쿄의 휴업 요청은 19일 전면 해제됩니다. 마지막 남은 종업원들이 접객을 하는 유흥업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이케는 5월 26일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문을 열도록 하는 1단계, 6월 1일에는 상업시설의 휴업을 일부 해제하는 2단계, 12일에는 파친코점이나 노래방의 영업 재개를 인정하는 3단계, 그리고 19일 전면 해제까지 한 것입니다. 코이케는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쿄도의 C19 사태의 전파와 최종 전파자의 발생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쇼맨십 로드맵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이케의 이러한 화려한 언론 쇼맨십은 성공을 했고, 아베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C19 사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어리버리한 아베보다 강단 있게 일처리하는 코이케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파친코 업계의 억울한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친코 업계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90% 이상 휴업을 해왔다. 파친코점은 전파 경로에 놓여있는 적도 없고 집단적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코이케의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다 조작되기 시작했다는 하소연입니다. 4월 초에는 라이브 하우스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몇 번 나왔을 때 파친코 업계는 휴업 대상 업종에서 빠질 정도로 자율적인 휴업과 소독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친코점은 흡연을 위해 환기시설이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고, 손님 간의 거리도 2m 이상 띄워놓을 수도 있었고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집단 전파지로 확인된 적도 없고 최종 판정자도 나온 적이 없는데 하는 세상 억울함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휴업률 98.7%로 파친코 업계가 파산일보 직전까지 협조를 하는 데에도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도록 만든 것에는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파친코 업계와 정면 대응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맨십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4일에는 오사카현의 요시무라 지사가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파친코점의 점포명을 공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이케도 마찬가지로 도쿄 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파친코점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렇게 재미를 낸 코이케는 수시로 파친코점에 대한 경고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면서 단호한 이미지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파친코 업계에서는 최근 호스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C19가 발생하고 강력한 전파지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에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밀집된 유흥업소가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파친코 업계만 두들겨 패다가 이런 꼴이 났다는 것입니다. 파친코 업계는 일본에는 호스트 클럽 광들이 많아서 그들이 C19를 전파하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호스트 클럽 광들이 신주쿠의 가부키초를 방문하고 이 집단 전파지에서 잘 놀다가 바로 지방의 유흥업소를 재방문하게 되면서 계속 C19가 뿌려지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내버려두고 파친코 업계만 괴롭힌 아베와 코이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상당하다는 거죠. 코이케가 이번 선거에서 도쿄대 개혁 2.0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또한 쇼맨십이라는 것입니다. 도쿄 대학을 개혁해서 도쿄와 일본의 미래를 화려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무슨 엉뚱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파친코 업계는 코이케는 파친코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신나게 칼을 휘둘러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파친코 업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와서 도쿄대 개혁 2.0으로 미래 지도자의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는 여종업원이 접객을 하는 클럽이나 노래방 영업을 하는 라이브하우스 등의 유흥업소가 위험한 전파지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과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노래방이나 클럽은 음악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손님들 간의 속삭이며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술을 마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빨대를 사용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코이케는 파친코점을 공격하면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로 재미를 좀 보고는 이제는 뒤늦게 유흥업소로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이케처럼 선동정치와 쇼맨십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신이 나겠죠. 극단적인 극우 정치인인 코이케가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쇼맨십을 또 보이겠네요. 참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